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 야,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동안 뭐 2%대 이야기는 그렇게 기억나고 있는데, 일본의 1월 소비자 CPI 지수가 4%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 교차 검증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간에 4%. 이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논의를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 맞죠? 야, 근데 진짜 4%는 되게 높지 않나요? 와, 엄청나게 높네. 제가 기억되고 있는 게 2점 몇 프로로 기억돼. 2.5%. 근데 4%인데? 와, 충격적이다. 야. 일본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CPI 지수가 4%, 대단하다. 이거는 이제 일본이 그동안 발해왔던 네,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일본의 1월 CPI 상승률은 4%를 기록하며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이씨, 대단하다. 그러면 당연히 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는 지난 12월에 3.6이었어? 아, 그래요? 지난 12월에 3.6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일본의 그 BOJ에서 금리를 인상했잖아. 25bp. 그래서 0.25에서 0.50으로 인상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인상을 할 예정이. 그러니까 일본은 목적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핵심이야. 그게 이네들이 바라는 그 원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올리고 싶어요. 근데 12월에 CPI 지수가 3.6이었을 때 1월 달에 통화 정책이 때 금리 올렸잖아. 근데 또 한 번 이제 CPI 지수가 4%까지 올라갔어. 일본 은행이 목표로 삼는 2%를 3, 4개월 연속 초과하고 있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이건 코어 인플레이션. 네, 3.2%. 코어 인플레이션 3.2%. 신선식품 가격을 제외한 CPI는 3.2%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1%를 상회하며 2023년 6월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코어 인플레이션? 요거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은 신선식품만 제외한 건데요. 코어 인플레이션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2.5%. 네, 코어 인플레이션은 네, 2.5%.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2.5%. 지난달 2.4%에서 소폭 상승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인플레이션이 다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코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코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2.4에서 2.5로 상승했까. 일본 은행이 주로 주목하는 핵심 지표가 네, 제 기억으로 요거였어요. 2.4에서 2.5로 살짝 쿵.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는 건 있죠. 엔화 강세 반응. 물가 상승 데이터 발표 후 엔화는 달러 대비 상승했다는 거. 엔화가 상승하니까 달러 인덱스는 좀 빠졌겠죠. 잠깐만, 엔화 좀 볼까요? 네, 눈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도 가물가물해서 어씨 올라간다 야. 야. 엔화가 그동안 좀 약세다가 지금 삐삐봉하고 올라가지. 어. 야, 최근에 계속 올라왔네. 유로화도 약간 올라가는 방향성인데 엔화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네요. 오씨. 이는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강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장의 해석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난리도 아니다. 어떡하냐. 네, 그래서 이걸 좀 체크한 거야. 3월에 일본에서 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BOJ는 1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며 봅시다. 요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시장의 과열과 엔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다. BOJ의 가주오 우에다
총재는 금리가 급등하면 국채 매입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변동. 요거 넘어가고. BOJ 내 추가 금리 인상 요구 목소리 확대. BOJ 위원 하지메 타카타는 저금리 유지가 과도한 리스크 테스팅과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시장 전망 BOJ의 2025년 금리 인상 예상.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BOJ가 6월과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6월과 12월에? 올해? 그러면은 3월에 금리 인상하는 건 아닌가 보다. 2026년 6월과 2027년 1분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최종 금리는 1.5%? 그러니까 지금 0.5%니까는 1.5%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거죠. 일본 경제 성장과 금리 인상의 영향. GDP 성장률 예상보다 강세. 그렇죠? 4분기 GDP가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일본 경제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드렸는데. 일본의 4분기 성장, BOJ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드렸는데. 하여튼가 그렇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 0.7%로 예상치 상해. 4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기. 연율 2.8%, 연율 기준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연율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2.8% 성장하며 경제 회복세 지속한다. 그러나 연간 성장률은 0.1%에 그쳤다는 거죠. 요걸 인용하는 게 그네들이죠. 근데 최근에 4분기 때 매우 좋게 나와서. 근데 일본 경제가 여전히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점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을 때 우리가 뭐 일본 경제에 대해서 고민할 생각은 없고 우리는 투자자니까 이제 일본에서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그게 핵심인 거지. 뭐 일본 경제가 좋던 나쁘던 나하고 상관없지.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근데 일본 가계 소비 회복세, 소비 진작을 위한 일본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임금 상승 효과로 내수 소비 반등 가능성. 그러니까 항상 소비가 중요해요. 일본도 이렇게 하잖아. 가계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일본 정부 각종 지원책과 임금 상승 효과 항상 이거죠. 모든 나라예요. 한국을 지금 현재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 임금 상승 효과 각종 지원책 이걸 이야기하면서 내수 소비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죠. 안타깝게도 현재로서의 한국은 참 불쌍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BOJ의 금리 인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본도 임금 인상 계속 단행하죠. BOJ의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 엔화 강세 가능성, 일본 수출 기업에게는 부정적, 하지만 소비자 물가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수입 물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높은 인플레이션 유지될 경우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강세장 예상. 그러다 보니까는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경제 금리 인상 방향과 향후 전망. 1월 인플레이션 4%로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 강화. 6월 그렇죠. 6월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당장에 문제될 것 같지는 않네요. 현재는 다음 금리 인상은 당장은 아닌 것 같고 6월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은 아닌 것 같고 6월로 볼게요.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6월로 얘기해. 빨라봤자 6월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뭐 빨라봤자 4월 뭐 그렇게 되겠죠. 빨라봤자 4월. 3월은 아니네. 그 4월 아니면 6월.
6월은 이제 6월 19일에서 20일. 그러면 뭐 3월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4월 달이나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엔화 강세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성 확대 내수 소비 회복 여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 근데 그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게 어차피 일본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채권금리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시그널일 수 있지. 근데 뭐 당장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6월에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긴 하겠네.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냐면 일본에서 6월에 첫 인상 전망이라잖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반기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상반기는 어느 정도 버티는데 하반기에 들어서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근데 연준은 금리 인하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차이가 커지잖아. 그러면 엔키리 청산 이슈가 다시 엄청나게 부각될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러면 상반기는 버틸 수가 있긴 하겠지만 하반기 때는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가 좀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수 소비 회복 결론적으로 일본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며 그 가능성을 높이는 거지 뭐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 근데 하반기나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좀 약세 국면이라고 봐야 되죠. 엔화 강세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과 소비 회복 속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반기 때 6월 첫 금리 인상 전망이니까 그때 한번 보시죠 뭐. 네, 그러면은 일본의 CPI 지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살펴볼게요.